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던 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앞서서 수혜주들이 어떤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봤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개별주들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시장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느끼기에는 어제 좀 부진했었던 우리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들 미치게 될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이제 귀국까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는 조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죠.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이제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 매체는 굉장히 좋은 성과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또 이렇게 야당 쪽이나 또 일부 또 이제 보수 성향의 또 이제 유튜브 매체에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보면은 한번 이거는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정리한 그래픽인데요. 보니까 이 부분 백신은 조금 기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우선은 한 400억 달러 정도, 44조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코로나 백신은 55만 명 정도, 그것도 군인들한테만 사용하라는 그런 조건이 달렸는데 조금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 국방 안보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제한적인 미국이 걸어두었던 제한인데 이 미사일 지침이 이제 완화됐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뭐랄까요, 방산주 쪽하고 우주 항공 쪽 주식들이 좀 움직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이나 LG, SK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투자를 미국으로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나가고 싶던 차에 자연스럽게 정부 눈치 안 보면서 나갈 기회가 됐다고 보는 네. 건지 아니면은 국내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라든가 더 나은 사업 비즈니스를 갖다가 계획할 수 있음에도 지금 정세가 이렇다 보니까 또 억지로 간다고 보일지 그 속내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시장이 때로는 뭐랄까요? 그야말로 탐욕에 쩔어서 막 앞뒤 안 가리고 가는 것이 시장 같기도 합니다만 어제 안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주가 추이가. 네. 그런데 이렇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시죠. 어제는 사실 거의 이제 장 마감되는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랬죠. 그리고 오늘도 사실 약합니다. 약한데 이거는 이제 미국 현지에서의 사진이죠. 여기 문 대통령 옆에 여기가 이제 모더나 CEO라고 하는데 이거에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에다가 산업통상부 장관까지 우리 쪽에서는 대통령까지 해서 너무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사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시장이 정확하게 평가한 거죠. 우리가 모더나로부터 무슨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 백신 원액은 전부 미국에서 모더나로부터 받아와서 그걸 갖다가 밀봉해서 병에 넣고 라벨 붙이고 하는 이 정도. 여기서 백신 허브로까지의 논리 전개는 조금 도약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 부분인데 이 LG화학의 배터리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워낙 좋으니까 자, 작년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나서 참 주목받기도 하고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죠. 네. 이렇게까지 왔는데 자, 이 상황입니다. 1월 달에 그때 3,266 코스피 찍던 그 무렵에 이제 밀리기는 마찬가지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차피 조정 국면인데요. 요건 이제 데일리 모습입니다. 데일리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아직은 이 선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이 선이 살아있어서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이 선이 깨진다면 이제 조금 조정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량 막대기에서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다시 한번 바이오로직스 다시 오면은 여기 안 그래도 모더나하고는 결국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이미 합의가 됐던 상황인데 이번 같이 협업하기로 한 부분이 그걸 갖다 발표를 좀 미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냄새 맡은 세력들이 또 한번 바짝 당겼다가
재료 나오기 전에 바로 털어먹은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시장 참 이런 데예요. 늘 남의 주머니 거 내한테 갖고 오려면 조금이라도 발품 팔아야 되고 뭐라도 하나 듣고 있으면은 그걸로 후다닥 해먹어야 되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차트들 여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각광을 받는다는 뭐 방산주나 뭐 하나 쪽이 제법 많더라고요. 수혜주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쪽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지수 전반적으로는 답답합니다. 요즘 뭐 지수 안 쳐다보신 분들 많은데 왜? 내 갖고 있는 종목하고 상관없으니까. 지수는 이런 식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지지부진합니다. 여기서 잘 쉽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그런 시장 흐름이 예상되네요. 네. 네, 한미 정상회담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밤에 미국 증시 보면요, 네. 기술주 위주로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상화폐가 이제 반등을 하게 됐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나스닥도 이제 올랐다. 나스닥이 올랐는데 한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우선은 뭐 이렇게 자, 나스닥도 이렇게 보시죠. 여기 우상향하고 있는 작년 10월 말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최근 이 조정 국면에서의 저점끼리 연결한 거. 이 선은 아직까지 의미 있게 지지선 역할을 하네요. 네. 그러니 이 선 깨지면은 시장은 이제 조금 이제 바빠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우호적인 시그널이 어제 나온 거는 일간 일목균형표 상에서 이렇게 전환선 그 위에 있던 기준선 저항을 갖다가 살짝 물고 올라서려고 하고 구름대도 한번 벗어나 볼까 하는 정도인데 지금 지수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그 팔로스루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기술주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제가 대표 종목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우리 뭐 저의 해설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애플이나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순서로 보셨을 때 이게 어떻게 완전 바닥 확인한 모습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은 조금 밀리다가 숨 고르기 정도로 기술적 반등 국면으로 보이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우선 아직까지 큰 걱정은 없는 게 한동안 시장을 갖다가 압박했던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뭐 테이퍼링 우려 이게 지금 좀 사그라드는 양상이에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는 역시 중국이 세긴 셉니다. 중국이 원자재 가격 급등세하고 비트코인 급등세를 다 때려잡았거든요. 네네네. 무슨 뭐 비철금속, 뭐 철강이든 구리든 할 것 없이 이 원자재 가지고 투기 일 삼는 세력들 단속하겠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가 비트코인은 뭐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대놓고 중국의 국무원이 나서서까지 채굴도 사용도 금지한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한번 데미지가 컸었죠.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테이퍼링은 이거는 뭐 말은 무성합니다만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꽤나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연준 뭐 지역은행 총재들하고 연준 인사들이 연설 일정이 꽉 잡혀 있습니다만 늘 해오던 얘기에서 뭐 새로울 게 있겠나? 뭐 신곡을 발표하기에는 그동안의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네. 신곡은 딴 거 없습니다. 뭐 작년 6월부터 했던 금리 인상 생각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뭐 생각 뭐 이 노래 다음에는 그다음에 또 한동안 그거 하트 브레이킹 많이 써먹었죠. 가슴이 미어진다고 고용이 회복 안 된다고 저임금 노동자 유색 인종들이 특히 타격이 크다고 그 이후에는 지금 신곡이 없어요. 신곡이 없는데 테이퍼링 뭐 테스형 테이퍼링은 아시나요? 이런 거 하나 쭉 나오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여기서 빅스를 봐서는 아직까지 시장은 평안합니다. 뭐 세린 메이 소리가 진짠가 싶을 정도로 5월 한 10일, 12일 무렵에는 잠시 시장도 조정이 깊어지고 빅스도 좀 치솟았습니다만 안정된 모습이죠. 그런 양상이라서 미국 증시도 그거 합니다만 말씀드린 김에 비트코인도 다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네. 주시죠. 자, 테슬라 보시면은 지금 월가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200일선 공방이 한 2주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200일선이거든요. 200일선을 갖다 당장 깨자니 레벨로는 한 570, 560불 그 사이입니다. 이걸 깨고 내려오자니 뭔가 아쉽고 그렇다고 지금 이 정도에서 막 갑자기 테슬라 같은 회사 없어라고 막 들어올 만한 세력도 없고요. 이제 서서히 어떤 그 뭐랄까
테슬라의 어떤 신화, 우리는 뭐 신화라고 하면은 신화라고 번역합니다만 영어 단어 MYTH, myth라는 게 사실은 조금 신화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옮기긴 옮깁니다만 거기는 약간 뻥이 섞인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은 뭔가 속임수가 있는 아니면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운 이런 의미의 신화입니다. 네. 신화인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뭐 기자들 와 있는 데서 한번 시승했잖아요. 그 포드 전기차 네. 픽업 트럭인가 그것도 했고 그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폭스바겐 뭐 저기 GM 포드 이런 애들이 이런 친구들이 전기차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들었겠습니까? 전기차는 이 테슬라라는 회사 이름의 주인인 니콜라 테슬라, 에디슨과 더불어 그때 전기 발명하고 네. 그랬던 그 테슬라 시절에도 전기차는 벌써 나와 있던 아이디어고 실제 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런 건데 뭐 대단한 혁신은 아닙니다. 네. 그럼 내연기관차 자동차들이 결국 전기차가 대세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인프라 충전소 같은 인프라가 갖추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친구들 차 더 잘 만들죠 뭐. 금방 만들겠죠 또. 네. 배터리만 확보되면은 네네네. 좋은 배터리만 확보되면은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무슨 뭐 자 그런 상황 하에서 거다가 그런 나름대로 포장하기 좋고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참 그럴듯했던 이 종목이 이제 그만 그 머스크 리스크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만 그 바쁜 CEO 때문에 이놈의 코인들하고 같이 가는 운명체가 돼버렸습니다. 좀 웃기는 종목이 돼버렸죠.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 좌우지간 우리가 기억하는 최고의 뭐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려진 이후부터의 가격 다 나옵니다. 우리 이때 2017년, 2018년 이때 그러고 나서 다시 깔아놓고 나서 이건 끝났나 보다. 그때 이미 튤립 파동처럼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한 6부작 정도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 대하 드라마네요. 이게 뭐 한 50회 가다가 끝나지 않는 이야기죠. 네. 시청률이 좋으면 이게 뭐 100회까지도 갈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이 됐는데 아니 그놈의 뭐 탄소 배출이 많고 환경 오염한다고 테슬라 비트코인을 사게 해주는 거 취소했던 일론 머스크가 어제 나온 기사 이게 지금 CNBS에서 1위라고 쓰여 있는 게 제일 많이 읽힌 기사랍니다. 네네. 노스 아메리칸 북미 비트코인 마이너스 비트코인 채굴협회 채굴업자들하고 뭔가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래놓고 또 올라갔다는 건데 자 뭐 그동안에 이 뭐 이런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었고요. 상승 쐐기형도 잘 맞고 어쨌거나 여기는 한두 세력이 한두 명이 돈질로 만들 수 있는 차트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세력들이 그리고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차트가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상승 세계형 하단 붕괴되니까 교과적인 급락 나오고 그다음 또 61.8% 조정 나오고 또 급락이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차트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그럼 이걸로 A, B, C 조정 끝났냐 말이죠. 1, 2, 3, 4, 5 A, B, C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사이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상승 5개의 파동 이후에 A, B, C 조정 끝났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겠죠. 지금부터 사야 네.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건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만약 1, 2, 3, 4, 5로 해서 그놈의 1, 2, 3, 4, 5가 하락 에이프하면 어떡할래? 이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럼 빈지 아닌지 어떻게 하니? 지금 A, B, C로 끝났다라고 단언할 수 있으려면 이게 48,000불, 즉 지금 현재 A파일까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48,000불을 물고 올라가 주면은 이거는 조정 끝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왜? 그게 파동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1, 2, 3, 4, 5에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4파는 1파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48,000불을 올라서면은 아하 지난번 뭐 3만 불 잠시 깨졌던 걸로 바닥 본 거야. 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워낙 이슈도 많은데다가 네. 또 차트가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신기해요. 신기한데요. 이것도 신기해요. 네.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여러 입장들이 있잖아요. 뭐 네.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는 또 추가로 급락하게 되면 저가 매실 기회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좀 두렵잖아요. 지금 들어가기는. 지금 이제 수정 앵커가 말씀하신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디지털 금이다 이런 소리 하면서 금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레리 서머스고. 맞아요. 재무장관이죠. 예. 그다음에 이거 한 번 더 급락이 오면은 뭐 이 얘기를 또 누가 했나 하면 CNBC의 그 짐 크레이머입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우선 짐 크레이머는 어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짐 크레이머가 one more 이게 cathartic인가 그런 표현인데 decline 이거 한번 사전 검색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 카타르시스적인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주된 이 의미는 그거더라고요. 배변의 설사 같은 거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 그냥 설사를 만났을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두둑이잖아요. 참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식의 디클라인, 그런 식의 급락을 마치 이런 상황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은 이 제가 지금 C파일까 싶은 이런 부분 같은 하락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한 번 더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또 바이 사인이랍니다. 이거는 사야 된다. 기사를 조금 더 보니까 12,000불에서 15,000불 그 사이 그 12,000불에서 15,000불 가고 하는 그걸 갖다 놓쳤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다렸다가 그쯤 가면은 또 진입할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나 더 캡처를 해왔더라면 확연하게 나오는데 관련 기사 중에 짐 크레이머가 며칠 전에 비트코인을 팔고요. 그걸로 자기 모기지 집을 사서 살면은 모기지 매달 뭐 네. 상환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썼대요. 이 친구 비트코인 들고 있는 친구예요. 네. 비트코인 들고 있는 친구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했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 레리 서머스 나름 석학으로 불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까지 했던 저기 뭡니까? 오바마 때는 그거 국가경제위원장이었고 언제적 재무장관이었나요? 저기 그랬던 이 레리 서머스 가상화폐가 어쨌거나 뭐 디지털 금과 유사한 특징을 유지할 수 있다.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산을 보유하는 합의된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제수는 작용하지는 못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만 기사 끝에 가니까 그냥 저는 한눈에 이해됐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분이. 서머스 전 장관은 비트코인의 지지자인 잭 도로시가 이끄는 핀테크 업체 스퀘어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뭐 나름대로 이사 직함 갖고 꽤나 연봉 받고 있겠죠. 월급값 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금값하고 비트코인하고 겹쳐놓은 차트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거꾸로 갑니다. 네. 금값 빠지면서 비트코인 올라가고 최근에 금이 비트코인 빠질 때 금이 올랐어요. 네. 어제 한 이틀 또 금 빠지잖아요. 네. 야, 이거 금을 좀 주저앉혀야겠는데 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순전히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다들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 쓰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